창고에 S가 3개, T가 2개. 자, 근데 부품을 2개를 추가로 들어왔는데 추가된 부품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들어와. 이제 문제 해석부터 해야지. 그 다음 S의 개수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상황을 정리부터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몇 개 없잖아. 2개가 추가될 건데 S 아니면 T래. 그럼 당연히 S 2개가 추가가 될 수가 있고 S 1개, T 1개 추가될 수 있고 이렇게 추가될 수 있다라는 거는 문제를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뭘 준 거야? 이 추가될 확률을 이렇게 줬어. 특히 S의 개수로 줬는데 실은 그건 게 이제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S가 추가될 확률도 2분의 1이야. 그럼 T가 추가될 확률도 2분의 1인가 보지 뭐, 그지? 따라서 이렇게 될 확률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 즉 S 2개가 추가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겠지. 되냐? 그 다음 요거는 그러니까 이항분부인데 이 C의 횟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냥 이항분부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니네 하던 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 횟수가 너무 작아. 이제 굳이 이항분부처럼 해본다면 얘는 그럼 S는 한 번 추가됐고 그 다음 Q지. T도 한 번 추가된 거고 앞에는 EC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쓸 수는 있지. 얘가 이제 4분의 1일 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가된 확률은 뭐 보나마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4분의 1이겠네. 뭐 이렇게 딱 추가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겠지. 됐냐?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장을 읽어보면 조건 걸려있네.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 것이 T일 때 조건부 확률이 잡혀있다. 따라서 자네들은 하나 골라서 T가 나온 확률 이거 먼저 구하면 되는 거지, 그지? 하나 골라서 T가 나온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상황이 3가지가 있으니 하나씩 하면 되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부품이 이렇게 추가될 수가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추가됐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인데 S가 5개에 T가 2개 있는 상황인 거야, 그지? 뽑는 거는 한 개만 뽑는 거고, 맞아? 따라서 이쪽에서 T가 나올 확률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주의사항이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되니까 이 4분의 1이라는 확률 계산도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 자, 4분의 1의 확률로 SS가 추가가 되고 그럼 최종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중에 T가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나가야지. 그럴 확률은 전체 7개 중에 T가 2개 있으니까 2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랑 얘,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거 3개를 다 어차피 더해서 조건부 확률에 그 분모에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한 줄로씩 세워버리자. 이렇게 추가될 확률은 그럼 이제 4분의 2 일부러 약분 안 함. 자, 그럼 이렇게 추가됐으면 다시 7개 중에 어쨌든 2개, 5개인데 2개 추가니까 전체가 7개인 건 똑같은데 T가 하나 더 생겼네. 7분의 3이겠네. 그 다음 것도 그럼 이제 밑에 TT 추가될 확률은 4분의 1이고 이렇게 되면 7개 중에 T가 4개가 생겼으니까 이게 지금 전체가 되겠네. 됐나? 조건부 확률이지. 이거 분해 그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모두 S가 추가됐을 확률이 여기 위에 거지. 위에 거 아까 처음에 썼던 요놈 요거 위에 올리면 끝입니다. 일부러 약분 안 했으니 그냥 분모 분자에 7, 4, 28 곱해버리면 그냥 다 날릴 수 있는. 따라서 계산은 밑에 뭐야? 4 더하기 6, 10, 11, 12 6, 10, 12 12분의 2 6분의 1 정답. 됐지? 11번 여기 문제지. 자, 이제 좀 정기분포 때 많이 보던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모의고사는 이거 이쪽은 내가 이제 3점짜리도 안 줬구나. 하여간 여기 풀 때 많이 하던 모양이 나오지. 주로 이제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내가 X를 잘 잡으라 그랬어. 근데 나중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푸실 때 확률 변수 X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면 혼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문제 풀 때도 읽다가 보통 평균 내가 확률 변수 X 찾을 때 키워드는 둘 중 하나를 찾으라 그랬어. 뭔가의 평균을 보라 그랬고 아니면 이제 확률 둘 중 하나의 글자를 찾으라 그랬어. 오케이? 됐지?
둘 중 하나인 거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평균이 나와 있지. 평균이 250이라 나와 있어. 그럼 이게 무엇의 평균인지 확인하면 x를 추정할 수 있어. 지금 이 문제는 사과 한 개의 무게를 x로 잡은 거야. 그치? 그치? 따라서 사과 한 개의 무게를 x로 잡았고 이것이 정기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이거 이제 기호지요. 이 기호는 이제 잘 외워서 써주시고 이 자리엔 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15라고 했는데 제곱해서 써놓은 거지. 그 다음은 그리고 정기분포 이걸 썼으면 꼭 글이라고 그랬어. 표준 편차 15 구하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 사과의 무게가 220 이상 250, 265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사과의 무게가 x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x가 220보다 크거나 같고 25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확실하게 쓴 거 맞지? 그치? 저렇게 잘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서 바로 하시면 되겠네. 220, 250, 265구나. 265 이렇게 딱 표해서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제 Z로 옮겨서 똑같이 하면 되지. 자, 숫자로 나와 있는 건 빨리 알 수 있지. 빠르게 가자. 나중 하면 이제 Z로도 안 가고 암산으로 바로 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15가 한 칸이고 여기는 1이 한 칸이니까 그 칸을 이용해서 250부터 265면 딱 15만큼 간 거라 한 칸 옆으로 간 거야. 그지? 그럼 그거 보나마나 여기 Z 그래프에서 여기 1에 갔을 거라. 무조건 여기지. 그 다음 얘는 250에서 220으로 갔으면 30이니까 총 15씩 뒤로 두 번 간 거다. 두 칸 간 거다. 그럼 보나마나 얘도 여기에서 똑같이 뒤로 두 칸 간 여기일 거야. 따라서 여기와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 여기 요거지 요거 0.34랑 0.48. 저 0.48은 당연히 여기 0부터 2를 알려준 건데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를 보고 싶으면 얘를 보면 된다고 그랬고. 됐지요? 자, 516번. 일단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골프공의 무게를 검사해서 1g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량품 판정 기준을 말해줬어. 불량품 판정 기준 무게와 1g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품이다 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제 말을 돌려놨잖아. 기준 무게랑 이거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품인데 밑에 보면 기준 무게를 줬거든. 맞지? 그러니까 뭐야? 기준 무게가 46인데 그거랑 1g 차이면 이제 47이나 아니면 45 아니야. 맞아? 다시 말해 45보다 크거나 같고 47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불량품 이러겠다는 소리네. 그지? 1g 이상 반대로 말했네. 1g 이상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 범위보다 바깥 부분, 그러니까 47 넘어가면 불량품, 45 작아지면 불량품이고 요건 정상의 범위가 되겠네. 그치 그치? 정상의 범위가 되겠네. 그치? 1g 이상 차이가 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그 다음 갑시다. x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 평균이 나와 있어. 45.5. 무엇의 평균? 골프공 무게의 평균이니까 아마 이거는 골프공 한 개라는 용어를 보통 생략하는데 한 개 말하는 거야. 한 개 일반적으로는 한 개. 그치? 한 개 무게를 말하는 거야. 자, 해서 보자. 요 x라는 게 지금 골프공 한 개의 무게인데 정기분포 지금 45.5를 평균으로 하고 그 다음에 0.5의 제곱 이렇게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했네. 그림 바로 그려주고 여기가 45.5. 자, 구하는 거 뭐야?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요거. 기준 무게보다 1g 차이가 45랑 47인데 그거보다 더 넘어가면 불량품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구하라는 게 여기 45 45.5니까 47이면 조금 더 이쪽에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게, 이 범위에 있는 게 정상, 여기가 불량인 거지. 되냐? 따라서 이걸 구하라는 얘기고, 이건 이제 뭐 선택? 여기 안쪽 구하기가 더 쉬우면 여기 안쪽을 구해서 마지막에 1에서 빼도 되고, 그냥 직접적으로 여기랑 여기를 구하셔도 되고, 그건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표준 전기분포가 표에 나와 있으니 여기 수학자들이 다 계산해 놓은 여기로 데리고 가야 되고, 자 이것도 칸으로 빠르게 되나? 되는 거 아니야? 될 것 같은데? 표준 편차가 0.5잖아? 그럼 45.5에서 위에 45면 뒤로 한 칸이네, 맞지? 여기로 가겠네, 그지? 그 다음 47이면 이거 0.5씩 3번 간 거지. 1.5니까 맞냐? 그럼 뒤로 3칸 갔겠네. 따라서 자네들은 뭐 아무거나 여기를 구하게 되면 이제 정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라 마지막에 1에서 빼주시면 되고, 바로 여기를 구해도 돼. 여기가 낫지 아무래도. 여기 바로 구하자. 요거랑 요 두 개는 1이랑 3일 때 보면 되겠네. 됐나? 됐지? 1이랑 3일 때 확률을 더해서 1에서 빼주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100명의 수학 성적. 평균이 수학 성적인가 보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명수나 했을 때 확실히 해, 확실히. 사실 X는 당연한 얘기지만 한 명의 수학 성적을 말하는 거야. 한 명의 수학 성적. 즉 자네들 시험 점수 한 명 한 명의 성적의 평균이 지금 65점이고 표준 편차가 이거 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럼 60점 이상 8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기분포에서 구할 수 있는 건 확률을 구할 수 있어. 확률 또는 비율.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매치시키도록 해. 일단 할 일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확률을 구하는 거야. 뭐 구하는 거야? 60점 이상 80점 이하를 받은 여기에 학생 수를, 그러니까 여기를 계산하면 당연히 학생 수는 안 나와. 뭐가 나와? 확률 또는 비율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100명을 줬지. 아마 좀 이따가 여기다 꼭 해야 되겠지 뭐. 그렇지? 자, 요거 뭐 벌써부터 빠르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이것도 칸 가능하잖아. 65에서 60이니까 뒤로 한 칸. 65에서 80이면 3칸 가야 되지. 50씩 3번 가야 되지. 즉 여기 확률이 되겠네. 자, 그럼 이거 앞에랑 동일하네. 0.3413 요거랑 더하면 되지. 몇이냐? 0.8 84 0 오케이. 0.84네. 됐나? 됐지? 지금 뭐야? 확률 또는 비율이 0.84야. 그래서 저기 100명을 준 거지. 100명 중에 0.84의 비율이 지금 여기에 점수에 해당된다 라는 뜻이니까 94명. 됐지? 자, 보자. 노트북을 구입한 소비자 10,000명을 대상으로 노트북의 사용 시간을 조사했다. 아마 사용 기간이네. 사용 기간의 평균이 나와 있는 거라 X는 지금 한 명의 사용 기간을 말하는 거겠네. 이것이 지금 평균 72개월 이런 거 할 때 은근 나름 가끔 페이크 넣어놓는 게 개월 해뒀다 갑자기 밑에 그러네 지금 년 이랬으니까 좀 그거 맞춰줘라. 단위 맞춰줘라. 단위. 하여간 평균 72개월 표준 편차 24개월이라고 했네. 자, 그럼 사용 기간이 8년에서 9년 사이인 소비자라고 했으니 야, 뭐 뭘로 할까? 개월로 바꿀까? 년으로 맞출까? 뭘로 할까? 8년이니까 12 곱해서 96개월 이렇게 할까? 얘네를 바꿀까? 근데 야, 얘네도 지금 딱 떨어지지 않냐? 1년이 몇 개월? 12개월이니까 72개월이면 몇 년이야? 6년. 이 년으로 바꾸자. 6년. 요게 2년. 오케이. 6년. 여기가 단위 년도라고 합시다. 됐지? 여기다가 숫자가 작은 게 낫지. 자, 그럼 일단 저기 N명이다 뭐 어쩌라는지 모르겠고 그래프는 한번 딱 그려보자. 평균 6년 여기가 2. 근데 구하려는 게 8년에서 9년 사이 둘 다 오른쪽에 있네. 그러니까 여기에 확률을 한번 먼저 구해봐야지. 자, 이번엔 좀 안 그리고도 해볼까?
2가 한 칸이라 이게 여기니까 뒤로 몇 칸이야? 한 칸이지. 한 칸이니까 요 사이 쪽 면적이 A일 거야. 그 다음 여기는 한 칸 반이지 따지면 그지? 한 칸 반, 즉 1.5일 거야. 다시 말해, 결국 한번 그려야겠네. 여기 넓이에서 여기 넓이를 빼야 요 사이의 넓이가 나오는 거지, 그치? 따라서 0.4332에서 0.3413을 빼줍시다. 몇이야? 9, 1, 9, 0, 0, 0.0919 맞냐? 즉 이렇게 될 확률 또는 비율이 0.0919다라고 알아볼 수 있겠네. 됐냐? 됐지? 끝난 것 같은데? 요 n을 구하라고 한 게 아까 뭐야? 10,000명이 대상이었어. 10,000명 중에 요만큼의 비율로 좋다라는 얘기니까 10,000 곱하기 0.09 단위.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냐? 뭐야? 뒤로 4칸 가면 하나, 둘, 셋, 넷. 912명이 되겠네. 됐지? 그래서 확률, 경우의 수, 여기서 말 헷갈리게 하는 거보다 차라리 여기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뭐 개인차긴 하지만. 차라리 그냥 방법 자체를, 문제 풀 때 그려서 푸는 방법 자체를 외워버리면 되거든. 그지? 자, 어쨌든 그래도 그 외우는 중에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들은 확실하게 잘 해줘라.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항상 X는 파악을 잘 해줘. 응시자의 점수가 정기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 지금 이 문제의 X는 한 명 응시자 점수가 되겠지. 됐나? 그래서 이게 그래프 그릴 때 그래도 이런 것들 아무리 푸는 방식을 외워서 푼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여도 이런 것들은 좀 알고는 있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지금 좌표 평면이야. 그지? 지호야 그지? 여기는 좌표 평면이야. 왜 가운데가 58이잖아. 즉 지금 여기 58이라는 얘기는 그 예를 들면 순서상으로 따지면 58,0이라는 점을 표시한 건데 0은 필요가 없어서 안 쓴 거고. 그럼 이 58이 지금 이 문제에서 무엇에 해당되는 거야? 점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여기 X축에 적히는 값이 점수라는 거 잘 확인해 주시고 좌표 평면이기 때문에 Y축도 분명히 있는데 Y값은 의미가 없어서 안 그려. 있기는 한데 의미가 없어서 안 그려. 그 다음 정기분포하면 우리가 또 이제 뭐 할 거야? 막 넓이 구하잖아. 면적 같은 거 구하잖아. 이 면적은 바로 뭐야? 확률 구하는 거 아니야. 확률 아니면 또 이제 비슷한 의미로 비율의 의미로도 사용해도 괜찮지. 지금도 몇 번 썼고 그치? 이렇게 주요 파악 사항을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대체 뭘 하라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야지. 즉 합격자의 최저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잖아. 즉 이 최저 점수를 만약에 K점이라고 내가 문자로 세팅을 한다고 치면 이 그림에서 저 K는 어디다 갖다 박아야 되는 거야? 점수잖아, 점수. X축 위에다 갖다 놔야지 맞는 받아쓰기가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당연히 합격하려면 뭔가 좀 상위권 아니겠냐? 한 요쯤에 합격자의 점수가 있을 거고 이거보다 높은 애들만 지금은 합격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됐냐? 그럼 대체 몇 %나 뽑는지를 뭘로 알려준 거야? 여기서 머릿수로 직접적으로 알려준 거 아니야. 360명 뽑는데 4,500명 응시했대. 곧 너네 6개월 뒤에 니네들 상황이. 됐냐? 즉 몇 % 뽑는 거야? 나누는 거잖아. 빵, 12, 150. 좀 깔끔하게 좀 딱 떨어지는 순간이 없을까? 3, 4, 12, 3, 5, 15. 여기다. 100분의 8. 0.08. 맞아? 되냐? 즉, 여기 면적이 0.08이다. 지금 이 회사는 저기 8%만 뽑는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지. 됐지? 됐지? 따라서 자네들이 할 일은 뭐야? 그렇게 되는 여기 K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그 칸놀이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냥 한번 Z로 옮기는 걸로 해보자. 지금까지는 계속 Z로 표준화 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몇 칸 이러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공식처럼 옮기는 거 있었잖아.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평행이동의 원리라는 걸 내가 보여주기도 했고 지금은 한번 제대로 옮겨보자.
K라는 점수를 여기다가 표현을 하려면 기억나지? 여기 58 이게 지금 좌표 평면이야. 이렇게 X축이 있는 거고 여기 어디 Y축이 있어서 여기에 원점이 있을 거고 표준 전기분포 그래프는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야. 그러니까 맨 먼저 옆으로 58만큼 옆으로 밀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K에서 자꾸 빼기 58을 하는 거지. 그 다음은 이제 뭐 칸수 맞춰주는 느낌이라고 봤지. 내가 지금 표준 편차가 몇이야? 표준 편차가 10이네. 여기는 12 한 칸이고 여기는 1이 한 칸이라 이거 10으로 나눠주라고 그랬어. 그게 바로 여기에 적히는 숫자가 될 거라. 그리고 그랬을 때 여기 면적은 0.08. 당연히 여기에서 여기가 더 중요하지. 그냥 여기가 0.42. 그래서 이 Z 그래프에서 면적이 0.42가 되는 X좌표가 1.4라고 알려준 거니까 얘가 1.4구나 하면서 여기서 이제 K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죠? 6, 72점이 되겠네. 됐냐? 됐지?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게 이제 읽어보면 무슨 그거 이제 받아쓰기나 잘해. 받아쓰기 잘해. 받아쓰기 알겠지? 받아쓰기 잘해야 돼. 받아쓰기만 잘하면 하나도 안 어렵지. 자, A반, B반의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A반의 평균, 그 다음 B반의 평균. 자, A반의 몸무게를 그냥 확률 변수로 그냥 대문자 A라고 하자. 보기 좋게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잘 받아 써라. 47.3에 표준 편차가 7의 제곱. 그 다음 B반의 몸무게도 그냥 확률 변수 B라고 하자. 우리 높이 나름이니까. 자, 그 다음 얘네는 어디 안 보여? 평균이 50.1. 50.1 표준 편차가 5제곱. 그 다음 정규분포 N 어쩌고 저쩌고 썼으면 내가 이제 매너상 그림 좀 슬쩍 그려보라 그랬고 뭔가 자신이 진짜 완벽하게 좀 숙련되기 전까지 웬만하면 이렇게 자꾸 시각화를 시키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라. 그래서 정규분포 쪽 숙제를 하실 때는 연습장에 이 혹 모양 그래프가 그냥 여기에 저기 여기 저기 여드름처럼 막 그려져 있어야 돼. 해봐. 그 다음 A반과 B반의 학생 수가 같다. 뭐야 이 식은 뭐야. A반 학생 중에 몸무게가 55 이상인 그대로 받아 쓰자. A반 학생 중에 몸무게가 55 이상인 학생 수가 학생 수는 아니라 이제 확률이지. 어쨌든 색칠 공부. B반 학생 중 몸무게가 K 이상인 학생 수의 절반이다. 그랬네. 맞아? 됐냐? 즉 여기 어딘가에 자 지금은 확실히 몰라. K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은 표시는 좀 해봅시다. 자 다시 요 A반에서 55 이상인 학생 수가 이거의 절반이라고 그랬어. 맞아? 그치? 자 그대로 받아쓰기를 좀 해봅시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쨌든 여기는 사람 수가 아니야. 여기는 확률 %야. 그래서 다행인 게 학생 수 전체가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 한번 문자로 잠깐 놔볼까? 전체 학생 수를 n명이라고 놓고 식은 한번 세워보자. 됐냐? 됐지? 자 그럼 A반에서 이 색칠한 부분에 해당하는 머릿수는 아까도 곱했지만 이거 곱하기 요게 될 거야. 야 여기 영역을 그냥 잠깐만 소문자 A라고 할게. 여기 영역을 잠깐만 소문자 B라고 해서 받아쓰기 좀 해보자. 그러면 N에다가 이거를 곱한 게 이게 지금 이제 A반에 55가 넘는 학생 수가 되겠지. 그 다음 다시 일로 와서 같은 학생 수라 그랬으니 N에다가 여기 넘는 요 B를 곱해주면 이게 B반에서 K 이상인 학생 수가 될 거고 그럼 받아쓰자. A반에 요게 이거에 2분의 1배 다라고 이렇게 등식을 준 거고 그럼 이제 안정적으로 양변에 n을 나눠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관계식은 즉 이렇게 준 거예요. a가 2분의 1 b다 또는 2를 넘겨서 b가 2a다 이런 식의 힌트를 준 거 확인할 수 있겠지. 됐냐? 좋아 갑시다. 당연히 여기서 출발해야지. 여기는 지금 다 알아. 야, 칸도 바로 되냐? 칸수 바로 되냐?
소수점 나와서 조금이라도 눈알 돌아갈 것 같으면 그냥 천천히 써. Z로 가서 저기 파란색 영역 좀 구해보자. 자, 그대로 55에서 여기다 쓰자. 55에서 47.3만큼 뒤로 평행 이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누기 표준 편차 하는 거라 그랬지. 자, 계산 7.7이니까 7로 나누면 1.1. 여기인갑다. 그럼 여기 넓이를 어디 보자. 표에 표가 없네. 여기에 0.36이래. 0부터 1.1이 0부터 1.1 여기를 0.36이라 줬으니 여기는 그럼 0.14가 되겠네. 되냐? 여기서 출발해야 되겠네. 여기가 0.14. 다시 말해 소문자 A가 0.14. 소문자 A가 0.14면 자연스럽게 B는 0.28까지 가는 거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흘러가면 되지. 그렇지? 다시 말해 여기가 0.28이다 정보 얻었으니 다시 얘를 또 Z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되냐? 그리고 0.28인 거 보니까 K가 우측에 있는 거 맞네. 왼쪽에 있었으면 0.5보다 크게 나왔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확인했고 다시 얘를 Z로, 그냥 어차피 Z는 한 그림이니 여기로 바로 갑시다. 자, K에서 50.1만큼 뒤로 간 다음에 나누기 표준 편차를 해야 돼요. 그것이 잠깐 찍어봐. 0.28 여기 면적이 0.28 다시 말하면 여기 사이는 0.22가 되는 이 지점에 얘가 와야 되는 거고 0.22 있겠지 뭐 어딨어 여기 있네. 0.2가 되는 x값 0.58이라고 줬네. 여기가 0.58이 끝. 얘가 0.58이 되는 거야. 남은 건 사칙연산. 됐지? 자, 다음 장. 이항분포와 정기분포의 관계도 방학 때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러니까 제발 확률 변수 x를 먼저 파악해라 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이제 시험 때 막 섞여 있을 때 자네들이 헛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그치? 지금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풀 때 시험 때 막 다 섞여 있는 거 풀 때 이걸 딱 봤을 때 일단 자네들 눈 아래에 얘가 보이면 일단 정기분포인가 하고 이렇게 딱 잠깐 푸는데 정규분포였으면 뭐가 나와 있을 게 안 나와 있잖아. 평균 이런 게 없어. 그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X부터 잘 잡아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X 잡는 것부터 잘 해줘야 된다. 즉 저건 지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 하면 이거는 그냥 어차피 이걸 니들이 뭐 증명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 거라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잘 들으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지거리 하는 건지 자 봐봐. 이게 야 주사위를 10번 집어 던져서 그래서 10번 이거 이제 이항분포 할 때 내가 보통 들던 예시지 6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했다고 칩시다. 됐나? 그런 거 자네들 잘 알다시피 이항분포구만 그러면서 이제 b의 c의 횟수 10에 1분의 1 이렇게 하지. 맞아? 그지?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퀴즈를 내서 여태 앞에는 이제 계산 가능한 것들이 문제에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 야 그래? 그러면 뭐 6이 4번 이상 6번 이하 나올 확률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돼? 잠깐 선생님 보지 봐봐. 이거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돼? 이항분포도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표라 그랬어. 즉 얘는 표야. 0, 1, 2, 3, 4, 5, 6, 7, 8, 9, 10 적혀 있겠지. 즉 여기 4랑 5랑 6이 여기 세의 확률을 더하라는 얘기란 말이야. 저거는 맞아? 그럼 계산식을 쓸 수도 있지. 자 4번 나올 확률 10시 4의 6분의 1은 4번 6분의 5는 6번 더하기 10시 5에 하고 식은 쓸 줄 알긴 알아야 돼. 얘네들도 이항분포라 해도 평균 NP, NPQ만 머리에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확률 하나하나를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앞 시간에도 말했어. 그치?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거 계산 어떡할 거냐. 아직까진 할만할지도 몰라도 이제 여기서 주사위를 10번 던지는 게 아니라 횟수가 늘어나면 30회 아니면 50회 그럼 계산이 더 불가능에 가까워지겠지.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뭘 했냐 하면 요 표 값들 있잖아. 값들을 지금 여기 표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말했지. 이산확률 변수도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어. 그릴 수는 있는데 단지 점이 찍힐 뿐이라 그랬지. 그린 거야. 그린 거야. 그냥 감상해. 여기 n이 12. 주사위를 아까 10번 던졌을 때 그 나올 확률 요거 아마 우리가 아까 구하고 싶었던 요거 있지? 몇 번째야? 0, 1, 2, 3, 4 여기 있네. 요거랑 요거일 거야. 저거가. 그래서 뭐 그래. 그냥 그렇게 막 그려본 거야. 그러면서 CMS를 30번 늘려가지고 똑같이 이제 0부터 30까지 적힌 걸 다 계산해가지고 막 점을 찍다가 이제 뭘 발견한 거야? 야, 횟수가 커지니까 그래프가 뭐랑 닮아가? 전기분포랑 닮아가더라. 그치?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 됐냐?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이렇게 무식하게 직접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아니면 이제 무식의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가 이제 점점 생길 거 아니야. 아니 이거 50이면 기본적으로 확률 하나하나에다 50, C, 4 이런 거 붙을 건데 그지? 그리고 확률도 6분의 1에 4제곱에 6분의 5에 46제곱 이렇게 붙을 건데 계산을 어떻게 해? 그지? 그러니까 뭐 하자? 야 근사값이겠지만 당연히 정확한 값은 아니겠지? 정기분포에 갖다 놓고 그냥 풀자. 요거야. 됐냐? 왜? 그림이 정기분포 닮았으니까. 됐냐? 그래서 어떻게 구하자? 예를 들어 여기 50인 거. 주사위를 50회 집어던진 거니까 아마 이거 이항분포로 기호로 쓰면 주사위 집어던진 횟수 50번. 6이 나올 확률 6분의 1. 이거는 상황이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주사위를 50번 집어던져가지고 6이 30번 이상 40번 이하 나올 확률을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산으로 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뭐하자? 정규분포로 대체해서 대충 근사값이라도 구하자. 이런 개념이라 그랬어. 됐냐? 그럼 정규분포를 그리려면 재료가 뭐가 필요해?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항분포로 평균 구하는 거야. 평균 뭐야? 공식으로 NP 맞아? 50 곱하기 6분의 1이 평균. 분산은 NPQ니까 여기에다가 Q 한번 곱하면 지금 뭐 일단 숫자는 좀 더럽게 나오지만 36분의 250이겠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뭐 어디 넓이 이렇게 구하자 이 개념이 되는 거다. 됐냐? 됐지? 따라서 문제 풀 때 X 파악을 해야 돼. 아까 그 문제도 그렇고 얘네들을 보면 항상 X가 이산으로 잡혀 있을 거거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근데 이항분포인데 정기분포로 라는 과정을 매끈하게 거쳐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잠깐만 중간에 저기 유형하나 잠깐만 건너뛰고 이 문제로 매끄러운 설명 이어가기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제발 X부터 파악을 하시라고. X가 뭘까? 주사위를 720번 집어던질 때 1에 눈이 몇 회 나왔냐를 물어보고 있네.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X는 1, 2 나온 횟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 이산이야 연속이야? 이산이야 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시작은 이산으로 해야지. 됐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 표에 막 현혹돼서 정규분포인데 왜 평균이 없지? 이러고 있지 마시고 이거에 맞춰서 계산해야지. 즉 x가 1이 나온 횟수이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따를 것이며 CM 횟수는 720번. 자네들이 알다시피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 거지. 됐나? 그리고 구하라는 거. 그래서 1이 나온 횟수가 130번 이상 140번 이하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해야 올바르게 받아 쓴 거야. 됐냐? 그리고 계산이 불가능하잖아. CM 횟수가 720이야. 이산 개념으로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네들 이항분포의 공식으로 평균과 분산을 간단하게 이건 뭐 공식인데 뭐 외워야지 뭐 120. 그 다음 NPQ니까 120에 6분의 5 추가해주면 몇이야? 100. 따라서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할 거면 표준 편차는 10의 제곱으로 표기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확률을 구하자가 되는 거지. 이 과정만 잘 돼 있으면 딱히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130, 140 여기에 넓이를 확률로 구해버리자 개념이 되는 거야. 됐지? 됐냐?
됐지? 자, 그러면 얘도 칸수로 빠르게 가능하네. 표준 편차 12한 칸, 120이야. 한 칸, 두 칸 간격이네. 맞아? 그러니까 보나마나 얘는 Z로 표준화 시켰을 때 여기 넓이와 같을 거니까 0부터 2까지 해서 0부터 1까지 면적 빼면 되지. 0부터 2까지 넓이에서 0부터 1까지 넓이를 빼주시면 사이의 넓이가 나오겠지. 됐냐? 됐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럼 다시 아까 앞에 한 개 건너뛰었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걸 왜 건너뛰었냐면 너무 대놓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항분포라고 써 있어서 시험 때 써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시험 때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안 써 있고 말로 숨겨놨을 확률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률 변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뭐가 확률 변수지? 이거부터 잘 확인을 해. 얘는 뭐 대놓고 이항분포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차피 시행 횟수가 150인 걸로 봐서 이상으로서의 계산은 불가능. 즉 평균 90 분산 잘 옮겨 구해서 90에 5분의 7 곱하면 몇이야? 따라서 정규분포로 잘 바꿔치기 해서 근사값으로서 구해주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확률을. 됐지? 됐지? 그 다음 옆에 529번. 자, 이것도 이제 이항분포 때 많이 했다시피 그냥 알아보면 돼. 뭐 더럽게 생긴 것뿐. 맞아? 그치? 자, 더럽게 생겼을 뿐 잘 알아보면 된다. 이항분포. 이걸 어떻게 알아봐? 여기 확률 구하는 관계식 생긴 세 보고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저렇게 생겼잖아. 저 이항분포 때 하던 거잖아. 그치? 시험 횟수는 180이겠고 확률 몇이야? 6분의 5야, 6분의 1이야. 6분의 5야. 확률을 보는 거는 이거 보라 그랬지. 여기 요거랑 동일한 문자에 해당하는 여기 밑에 있는 요 놈을 보라고 그랬어. 그렇지? 따라서 이렇게 될 거고 일단 숫자가 크잖아. 그러니까 언제는 이항분포로 계산하고 언제는 정규분포로 계산해오는 간단해. 그냥 계산이 안 돼. 불가능해. 그냥 요거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냐? 평균, 분산 잘 구하셔서 동일하게. 됐지? 자, 요거 534번 한번 해보자. 한 번에 시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8분의 1, 1점을 잃을 확률이 8분의 7. 이 게임을 448번 시행했을 때 245점 이상을 얻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시험 때 그냥 중간중간에 막 섞여서 띵 나왔을 때 당황할 수 있다는데 잠깐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x부터 잡아. 무엇을 x로 놔야 될까? 일단 그리고 여기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값이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 시선이 가면 안 되고 자네들은 지금 확률 변수 x의 정체부터 밝혀야 돼. 근데 보면 일단 이산 아니냐? 여기에 연속 있어? 연속 있어? 한 번에 시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을 448회 하겠다. 세는 개념이라 일단 이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세는 개념이잖아. 따라서 이 x는 이산일 건데 이거 뭐를 x로 놔야 될까? 10점을 얻을 횟수. 그래, 이항분포 했잖아. 이 점수 얘기. 10점 얻을 확률을 줬지 또는 1점 잃을 확률을 줬지. 이거 뭐 하는 거야? 10점을 얻은 횟수를 x로 놔야 이항분포로 딱 떨어지는 그 부분이지. 맞아? 되냐? 따라서 이항분포 때 많이 했었던 문제의 스타트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러면 10점을 얻은 횟수 448번이 시행 횟수가 될 것이고 확률은 10점 얻을 확률인 8분의 1. 1점 잃을 확률, 1점 잃은 횟수로 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돼. 그렇게 해도 돼. 지금은 이걸로 합시다. 됐냐? 그리고 끝까지가. 그러니까 x는 10점을 얻은 횟수야.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점수거든. 245점 이상. 맞아? 그러니까 지금 x를 이용해서 점수, 확률 변수 두 개 잡고 하는 거 아니야. 점수, y라고 하면 y 구하는 점수 계산하는 관계식 세워야 되는 거지. 맞아? 아마 앞에서는 그냥 막 때려서 막 했을 거야. 아마 몇 번, 10점 몇 번, 마이너스 1점 몇 번 그냥 때려받고 풀었는데 내가 그거 변수 설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이제 그 순간이 온 거야. 점수 계산 어떻게 해? 10점 얻은 횟수가 x니까 당연히 10점 나온 횟수만큼 곱하기 10을 해야 되겠지. 10x 일단. 그 다음
마이너스 1점 꼴을 확률은 그 외니까 448 빼기 x 이렇게 딱 관계식 세워줘야지. 그치? 됐냐? 이런 거는 내가 조금 잘 감이 안 오면 한번 슬쩍 예시 들어보라 그랬어. 10점 얻은 횟수가 만약에 100번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정수 계산 100번은 넘고 딱 200번? 야 10점이 200번 나왔다고 쳐. 그럼 이 규칙대로 정수 계산해봐. 어떻게 돼? 10점이 200번 나왔을 거고. 됐냐? 중요한 건 200번이 10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총 448번 중에 그 외 아닌 경우는 지금 400 몇이야? 248번은 마이너스 1점을 까였단 소리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점이 요만큼 까였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점수를 계산할 거 아니야. 그거를 그대로 근데 내가 이걸 x로 놨으니까 x로 표현한 거고, 여기 248이라는 계산은 이렇게 계산한 거라 표현했다. 잘 연상해 주시라 그랬고, 이걸 이제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분배해서 보면 뭐야? 11x 마이너스 448인가? 그치? 이게 y 점수 계산하는 관계식이 되는 거지. 됐냐? 그럼 그대로 다시 받아쓰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 자, 문제가 아직 정규분포까지 가지도 않았어. 이항분포로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걸 다 받아 써야지. 그리고 계산을 하는 순간에 계산은 불가능이네. 그럼 정규분포. 마지막에 해야 되는 행위야 그건. 받아 쓰자. 뭐 구하는 거야? 점수. 점수가 245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구나 하고 딱 받았으면 끝은 아니고. 그래서 y는 어차피 x가 이항분포고 y는 별다른 그냥 아무런 특징 없는 그냥 이상이기 때문에 이걸로 y 문자를 교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즉 y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되지. 11x 마이너스 448. 그리고 여기 안에서 1차 부등식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지. 뭐냐? 11x 448 넘어가면 693. 11로 나누면 못 떨어지겠지? 63 됐냐? 즉 이렇게 될 확률을 x로 바꿔봤더니 63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잘 식을 써낼 수가 있겠네. 됐나? 따라서 정리는 다 됐다. x가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를 때 우리는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최종 정리가 끝나는 거지. 됐지?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448번이면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평균분산 구해서 정규분포로 빌려서 계산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 됐지? 자, 평균 곱하면 58, 6, 48, 56. 분산은 49. 49야? 따라서 정규분포는 이제 평균이 56에 표준 편차가 7이겠지. 여기에서 x를 이제 이걸로 대체한 거지. 이산이지만 연속인 것처럼. 여기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어떤 학생이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를 찍겠다. 자, 찍겠다. 100문제에서 답을 찍겠다. A개 이상의 문제를 맞힐 확률을 알려줬어. 그러니까 딱 딸랑 이렇게 나와 있거든. 뭐 어떻게 시작해야 돼? X부터 뭘 X로 넣어야 가장 딱 적절하게 이항분포나 아니면 정기분포 뭐 이상 뭘로 시작할 수 있을까 봐야 되는 거지. 뭐를 X로 넣어야 돼? 찍어서 맞힌 문제 개수가 X가 되겠지. 이거를 X로 놔야 뭔가 이제 세는 1개, 2개, 3개 이런 개념이 될 것이고, 시행 횟수도 딱 그럼 100회 찍어야 되니까 시행 횟수 100번 찍어서 맞을 확률은 님들 많이 해봐서 알잖아. 5분의 1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딱 보기 좋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받아쓰기 마저 해야지. A개 이상 문제, 자 찍어서 맞힌 문제 개수가 A개보다 이렇게 될 확률이
0.02다 하고 딱 받아쓰니까 받아쓰기 X 잘 잡고 받아쓰기 잘하고 그러면 여기는 진짜 그냥 오죽하면 모의고사에서 통계 문제 나오면 통계 문제는 틀리면 그냥 안 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통계 문제는 그냥 틀리면 안 돼. 받아쓰기만 잘해도 됐냐? 자, 그럼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이 확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시험 횟수가 100인 걸로 봐서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평균 분산 빠르게 평균은 NP 20 분산은 그럼 NPQ니까 여기다 5분의 4 곱하면 16 따라서 정규분포 평균 20에 표준편차 4제곱 그대로 가주시면 되지. 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A 이상일 확률 아마 이렇게 0.02인 걸로 봐서 구석탱이겠지. 여기가 0.02라 준 거니까 여기는 0.48이구나 가지고 이제 그대로 또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냐? 얘는 문자지만 아마 숫자가 좀 딱딱 떨어져서 괜찮을 것 같은데 0.48이 되는 Z에서의 값이 2야. 다시 말해 뒤로 2칸. 맞아? 그럼 여기는 뒤로 2칸 간 지점이란 얘기겠네. 여기는 한 칸이 몇인데? 4. 그럼 A는 28이 되겠지. 다음 장. 자, 여기 유형업은 순수 노가다를 요하는 유형업이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실수 없이 계산을 다 잘 해봐. 응? 님들 모의고사 님들 모의고사? 님들 모의고사 성적표 산출 방법 아니야. 물론 이렇게 단순한 계산만 있는 건 당연히 실제로는 아니지만 실제로 뭐 표준 점수 있고 무슨 점수 있고 뭐 많지만 일단 그냥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때 뭐 등급과 학교 내신 수준에서 등급 구할 때 실제 하는 게 요거지. 됐냐? 자, 성적표. 뭘 제일 잘 봤냐? 이거 하라는 거 아니야. 그지? 뭘 제일 잘 봤냐? 그냥 점수 높으니까 국어가 제일 잘 본 거야? 아니야. 그지? 니네들 수학 점수도 그렇고. 알잖아, 이제. 그거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다음과 같이. 즉, 지금 얘는 3개 계산해야 돼. 계산이 아니라 그림이지 뭐. 국어부터. 국어가 평균이 바로 그냥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잘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정규분포 그림으로 바로 그려볼게. 국어 점수의 분포를 한번 그려보면 평균이 80점, 표준 편차가 6. 여기에서 저 현아의 성적이 여기 86. 이런 식으로 다 그리란 얘기지. 영어. 근데 얘는 계산이 뭐 그렇게 안 복잡할 것 같은데 칸수 될 것 같은데 칸수? 일단 마저 받아 써보자. 표준 편차 15점. 얘 점수는 85점. 그 다음 수학 평균이 65점. 적절한 시험이었나 보구만. 표준 편차가 8점. 성적 80점. 됐냐? 뭘 제일 잘 봤나 알려면 당연히 얘네 셋 다 서로 다른 그래프라 비교가 안 되니까 공통적으로 어디로 갖고 오는 거야? Z로 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그치? 같은 그래프에 갖다 놓고 봐야 뭐가 좀 더 상위에 있나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은 칸 개념 바로 되지 않냐? 칸 개념 바로 되는 것 같은데. 국어 몇 칸? 국어 한 칸. 그러니까 국어는 아마 여기에 국어가 있겠네. 수학은 몇 칸이야 이거? 수학 잘 봤네. 2칸 가야 되는 정도의 그러니까 수학이 지금 요쯤에 있겠네. 아, 영어구나. 아이씨, 이 배신자. 영어구나. 그 다음 수학은 65에서 80이네. 15의 간격이잖아. 그럼 이거 대충 그러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돼. 1점 몇이지, 그지? 그러니까 아마 수학은 요 사이에 있겠네. 어딘가에, 그지? 그러니까 제일 잘 본 게 영어. 그 다음 수학, 그 다음 국어가 되겠네. 백분위가, 그지? 요짓 하라는 거야. 됐지? 옆에 540번을 보면 이제 이 짓을 4번을 해야 되는 얘기고, 근데 기억, 니은, 딕은 문제니까 자네들이 여기 잘 해보십시오. 541번도 말만 졸라 길어. 잘 받아 써서 하면 저 똑같은 흐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네들이 잘 해와.
자, 그럼 또 넘어가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에서 기출문제들 좀 한번 봅시다. 맞구나. 544번 봅시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통계 쪽에서 자네들 그냥 간단, 뭐 이 참수도 아니야. 그냥 직선 정도 그래프의 기술을 요구하는 거. 됐냐? 그림 그리자. 절대값 붙으면 꺾여 올라가는 그래프지. 그리고 하다못해 직선, 선생님 저 절대값 이런 거 약해요. 그럼 내가 직선 그릴 때 차라리 일단 여기 이쪽 파트에선 나와봐야 직선이니까 이렇게라도 그리라 그랬어. 경계선 집어넣어. 그 다음 저렇게 절대값 붙어 있으면 여기가 0 되는 x값 그렇게 딱 3개 정도는 그냥 집어넣어라. 넣어서 찾아. 어차피 직선이라 점만 2개 찾으면 연결하면 되잖아. 그건 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직선까지 뭐 개념을 다 몰라도 0 넣으면 몇이야? k. 확률 밀도함수기 때문에 절대로 밑에 안 그려져. 그냥 확정이야. 그지? 0 집어넣으면 지금 F0 한번 찾아보면 F0은 K고 저 1 되면 0인 거 확인해주자. 1 넣으면 0이고 다음에 지금 구간의 끝에 3도 집어넣어. 3 집어넣으면 2K네.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빵 K네. 뭐 적절히 1 넣었을 때 0이니까 여기에 점 찍으면 되고 0 넣었을 때 K니까 한 요쯤 찍은다고 치면 여기에서 2K니까 막 여기쯤 찍어주든가. 그리고 연결이라도 해. 뭐 직선 도저히 못하겠으면 이런 포인트 되는 점들은 보통은 경계 끝. 절대값 붙어 있으면 그 안에 0 되는 거 정도로 점 찍어서 있기라도 해라.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확률 성질 잘 써야지. 그래서 뭐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저기 면적은 1이다. 이거 이용해서 K값 구하시고. 맞지? 빠르게 구해볼까? 자, 왼쪽 삼각형 따로따로 구하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1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다 1. 그럼 뭐야? 2분의 1K에 더하기 2K가 1이다. 2분의 5K가 1이다. K값은 5분의 2. K값 5분의 2 확인. 그럼 여기는 5분의 4겠지 뭐. 그리고 확률은 2분의 1부터 2까지 구해라. 2분의 1? 2분의 1이면 2면 여기 구해라. 네. 됐냐? 그래서 이렇게 자, 한 번 더. 잠깐만 예를 들어서 요런 그래프에서 막 요렇게 되는 요 길이 구하는 방법을 내가 2가지 알려줬을 거야. 직선식을 찾아서 여기 좌표를 넣거나 아니면 그냥 닮은 비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쓰거나 둘 중 하나 하라 그랬어. 그지? 근데 얘는 그것도 아니지. 아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닮은 비 잘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얘는 쉽지 않아? 닮은 비가 얘는 괜찮겠네. 물론 K를 구했기 때문에 저기다 집어넣어도 괜찮아. 다시 한번 이거 아직도 이런 거 아직 잘 못하는 분들 위해 다시 한번 지금 여기 이쪽부터 구해볼게. 파란 거랑 여기 빨간 거랑 보십시오. 얘는 괜찮네. 몇 대 몇이야? 1대 2 아니야? 1대 2잖아. 그럼 여기도 1대 2겠네. 근데 여기 길이가 몇이야? 5분의 4잖아. 그럼 여기 길이 몇이겠어? 절반. 얘는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그냥 다 끝나버리네. 물론 당연히 지금 K값을 구했기 때문에 K가 지금 5분의 2지. K값을 구했기 때문에 저기 관계식도 나와 있는 상태라 여기 길이 구하고 싶으면 X좌표 집어넣으면 되긴 해. 그래도 돼. 맞지? 넣어서 구해도 돼. 근데 얘는 닮은 비도 괜찮아. 야, 여기도 1대2 아니야? 여기도 1대2네. 여기도 절반이겠네. 됐냐? 빠르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549번. 야, 저거 부교재에서 선생님 부교재에서 한번 풀어본 적 있는데 저거 기억하냐?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제 그냥 풀어라 그러면 풀 수 있지 않을까? 549번. 그냥 얘도 말만 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잘 받아 써라. 자, 특히 이렇게 뭔가 새롭게 확률을 정의해 놨을 때는 차근차근 잘 집어넣으면서 확인해. 그냥 저 대문자 HT를 여기 P죠. 확률이 이쪽이지. 그냥 이렇게 정의해 놨어. 그럼 너네들은 그냥 할 일 해. H0이 뭘까? T에다 0 박은 거. 너! H0이 뭐지?
야, 집어넣는 건 할 수 있잖아. t의 0도. 그러니까 h0을 구하고 싶으면 이거 구하라는 거네. 구하면 되지 뭐. x는 나와 있네.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2분의 3에 표준 편차가 2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또 그려서 하시면 되고. 2.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h0은 0부터 1까지니까 여기 1.5잖아. 여기 넓이를 구하면 이게 h0가 되겠네. 자, h1, h2구나. h2도 바로 써볼까? h2는 그럼 뭐야? t에다 2를 넣어. 2부터 3까지야. 됐냐? 또 그리다 보면 좀 눈치 있으면 근데 이제 그려놓고 보니까 야 이제 1.5에 완벽하게 좌우 대칭 아니냐? 그냥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2 해도 되겠네. 그지? 칸 개념 소수점 가능하면 바로 해도 되고 0.5야. 여기 2가 한 칸이잖아. 0.5면 몇 칸이냐? 4분의 1칸. 그지? 0.25. 만약에 저 소수점이 약해요. 그래. 그럼 Z로 천천히 옮겨. 전혀 상관없어. 2부터 옮겨보자. 가운데 평균만큼 밀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나누기 표준 편차 그대로 천천히 계산해. 그럼 위에가 2분의 1, 4분의 1이네. 4분의 1이면 0.25잖아. 3도 그대로 똑같이 여기만 이렇게 3 바꿔줘서 계산하면 되겠네. 2분의 3이지 이러면 2분의 3이면 4분의 3. 4분의 3이면 0.75지. 여기네 여기.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요 사이가 나오지. 됐냐? 마지막에 곱하기 2 잊지 말고. 됐지? 여기랑 같이 구해야 되니까. 자, 552번. 중요라고 하니 풀어보자. 그렇지. 정규분포가 다시 아까 전에 처음에 아까 시작할 때 저기 앞부분에 아까 그 S 부품 S 그 문제도 그랬지만 항상 언제든지 앞에 확률 개념이 훅 치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상황에 맞는 계산을 잘 해줘야 돼. 보자. 일단 X는 바로 파악이 되지. 음료 한 병의 양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250 단위가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전에 년, 개월처럼 그런 페이크 들어가 있나 보는데 지금 단위는 다 똑같네. 됐지? 그 다음 이 공장에서 245ml 이하인 거는 불량으로 판정한다. 불량품일 확률을 알려줬네. 불량품일 확률을 이렇게 알려준 거야. 됐어? 됐지? 그럼 일단 우리는 불량품일 확률부터 빠르게 구해보자. X 잘 그려주시고. 불량품 245. 야, 이거 칸 가능하네. 그지? 이 정도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되죠? 5가 한 칸인데 딱 뒤로 한 칸이네. 그지? 딱 뒤로 한 칸이네. 그래도 Z는 그려볼게. 뒤로 딱 한 칸 간 정도라 아마 뭐 정규화 표준화 시키면 여기로 가겠네 뭐. 이하이면 불량품이다. 여기가 불량품일 확률. 다시 말해 Z에서 여기가 불량품일 확률. 자, 몇이야? 0부터 1까지. 여기를 0.34라고 줬으니까 여기도 0.34겠고 그럼 여기는 절반인 0.5에서 빼면 몇이야? 0.16. 즉 0.16. 요약하면 지금 자네들 지금까지 뭐 구한 거야? 불량품일 확률 구한 거야. 됐냐? 그리고 다시 확률 문제가 된 거야. 자, 임의로 3병을 골랐을 때 모두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아니면 뭐 3병을 골랐을 때 1개만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 개념이랑 엮어놓을 수 있는 거지. 일단 저 문제 답은 뭐겠냐? 3병 다 0.16 맞아? 0.16 곱하기 그러니까 0.16의 세제곱 독립시행 확률 맞냐? 그러니까 만약 지금 저 3병을 고를 건데 3병 중에 하나가 불량품일 확률 구해라 그러면 독립시행 확률 하나만 불량품. 그럼 이거의 여사건 그럼 몇 8사인가? 이렇게 정상. 계산 마무리는 이렇게 되겠지 뭐. 됐냐? 됐지?
항상 언제든지 연속 콤보가 들어갔을 땐 당황하지 말고 배운 대로 해.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됐죠? 지금은 이제 지금 이 문제의 답은 0.16의 세제곱. 계산은 안 해도 되네. 보기에 나와 있네. 됐죠? 553번. 또한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말을 최대한 자네들 헷갈리라고 더들떠들 해놨는데 안 헷갈리게 잘 받아만 쓰면 되는 문자도 많잖아. 겁먹지 마. 통계 문제는 겁먹으면 안 돼. 절대로. 할 일을 해. 두 종류의 막대 모양 과자 A와 B. A의 분포, B의 분포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자, 확률 변수는 그냥 저기 문자 따라가자. A의 막대 모양 과자의 길이지, 길이. 그걸 그냥 A라고 합시다. 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 1 제곱 써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글쎄 뭐 일부러 유도하는 걸까 봐. 왜 시그마 1, 저 시그마 2 있어가지고 막 계산상 시그마 2의 제곱 이런 거 막 계산에 섞여 들어가면 니네들 글씨 못 써가지고 막 계산 이상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심해. 글씨 쓰는 연습도 그렇지 해봐 좀. 잘 써야지 잘. B의 분포는 평균이 n 플러스 25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 2니까 분산은 그것의 제곱. 됐냐? 이런 거 헷갈리면 차라리 이렇게 써. 이렇게. 뭐 괄호는 뭐 네가 안 헷갈리려면 이렇게 쳐도 되지. 그치? 됐지? 하여간 뭐 상황은 이러하고 구해야 되는 건 뭐야? A의 길이가 이거 이상일 확률과 B의 길이가 이거 이하일 확률이 같다. 그려서 하나씩 해보자. A의 과자부터 그려. 자, A의 길이가 n 플러스 10 이상. 그럼 여기가 m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n 플러스 10이면 오른쪽에 있는 거 맞지? 이상인지 이한지 잘 보자. 여기야. 다시 이번엔 B 과자로 와서 뭐야 이번엔? n 플러스 10 이하. 자 그러면 n 플러스 25기 때문에 n 플러스 10은 이쪽에 있겠네. 이하. 됐네. 여기랑 넓이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 맞냐? 승민? 됐어? 알아봐? 얘가 근데 서로 다른 그래프라 비교가 안 되니까 이제 어디로 가면 돼? 표준 정규분포 Z로 가지고 갑시다. 같은 그래프로 가지고 와야 비교가 잘 되지. 같은 그래프로 동일하게 표준화 시켜줍시다. 내가 표준화 시킬 때 뭐라 그랬어? 오른쪽에 적힌 건 일로 가도 오른쪽에 적혀. 왼쪽에 적힌 건 일로 가도 왼쪽에 적혀. 선생님 왜 그런가요? 평행이동 생각해봐. 얘를 이대로 저기가 원점이라고 치면 저로 미는 거잖아. 그지? 좌우는 안 바뀐다. 따라서 하나씩 하자. 빨간 거부터 여기다 식을 간단하게 써볼까? n 플러스 10에서 요거만큼 이동해야 되고 나누기 시그마 1. 그럼 m은 지워지고 시그마 1분의 10으로 오겠네. 그 다음 얘도 가자. n 플러스 10에서 빼기 평균 해주신 다음 나누기 시그마 2 하는 거지. 그럼 m은 지워질 것이고 10 빼기 25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맞아? 마이너스 시그마 2분의 15. 기호나 이런 것만 어렵게 써여 있는 거지 원리 자체는 단순해. 맞아? 그리고 이제 뭐야? 근데 여기랑 똑같다며. 여기랑 여기가 똑같다며. 그럼 당연히 여기랑 여기도 똑같을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기 간격도 똑같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얘랑 정중앙이 딱 0이 되게끔 잘 있다는 소리겠네. 즉 둘이 더하면 몇 빵이라고 힌트 준 거야. 더하면 0이다 아니면 이제 뭐 얘 부호 바꾸면 얘다 뭐 맘대로. 됐나? 지우지 말지. 따라서 최종 결론은 뭐 더하면 0 할까? 여기 분수 만들어야 되네. 그럼 그냥 이거 마이너스 띄면 얘다 하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또 괜히 틀리지 마. 밑에 있는 게 시그마 1이니까 얘 여기 놔두면 되고 시그마 2를 가지고 와야 되겠네. 양변에 시그마 2를 딱 곱해줘서 얘를 치워주고 여기로 보내주고 10을 이제 여기로 이렇게 가지고 와주시면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는 10분의 15. 계산 미스 나지 않도록 잘
됐나? 즉 2분의 3이 정답이지요. 자, 밑에 554번 중요 박힌 거는 이제 아까도 했다시피 그 점수, 그치? 그거라서 자네들 해보시고 뒤로 넘겨서 자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산 확률 다시 돌아왔어. 그냥 이산이야. 그냥 이산이야. 표 그리던가 하는 거야. 여기 또 이제 그 시그마 관련 개념이 좀 들어가 있겠네. 왜냐면 일단 2, 3, 4. 자, 아까 표 그리는 거지. 그지? 쓰자. x에 2부터. 그럼 a제곱은 잘 살려놓고 로그 1분의 2잖아. 다시 3 집어넣어. 3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3. 아, 요거도 이제 수원에서 몇 번씩 있었던, 그러니까 시그마 할 때지, 시그마 할 때. 시그마로 표현까지도 안 해도 돼,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는 애 아니야. 하다가 이제 마지막 10까지 왔으면 a제곱 곱하기 로그 9분의 10. 이거 대충 알지 않겠냐? 당연히 지금 이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일은 다 더하면 1이다를 해야 되거든. 이거 싹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야, 지금은 너무 티나네. 그러니까 너네도 만약에 이 개념이 쓰인다 하면 아마 이렇게 풀어놓진 않을까? 그때 교과서에서 내가 확인했다 그랬지. 풀어져 있는 걸로는 들어가 있더라. 수원 개념해서. 이거 쫙 더하는 거지, 그지? 쫙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충 달들 알지 않아? 바깥에 a 제곱은 그냥 묶어버리시고 로그끼리 다 더하면 저게 로그 법칙으로 진수끼리 이렇게 곱하기가 되는 거잖아. 요 정도 개념은 충분히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엄청난 수준으로 갖다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가벼운 것 정도는 해라. 요게 1이다. 됐지? 위아래 박자 타라. 위아래 잘 지워야 된다. 위아래. 그러니까 위아래 이렇게 지워질 거야. 그치? 그럼 남은 건 1분의 10, 즉 로그 10만 남았고 여기 뭐가 생략된 거? 10. 로그 10에 10이니까 1. 뭐야? 아까 여기 다 1이네. a제곱은 1. 그러니까 a는 뿔마 1. 그러나 확률이잖아. 1. 됐지? 따라서 a는 1이고 5일 확률, 이거 써놨네. 어디 잘 됐네. 요거네. 로그 4분의 5. 됐냐? 이제 보기 보고 맞춰야, 보기 그대로 나와 있네. 얘는 뭐 이제 로그 성질 연습이나 해볼까? 만약에 추가 변형을 좀 하거나 보기가 저렇게 안 나와 있다 한다면 뭐, 알다시피. 분수는 나누기지. 뭐, 요런 정도의 변형 가능하지. 간만에 로그 성질. 여기서 좀 더 좀 더 변형해보면 얘가 2의 제곱. 갑자기 너무 로그를 너무 깊게 가나? 뭐 요런 거 되고. 로그 5가 1 마이너스 로그 2까지도 바꾸는 것까지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얘가 최종적으로 1 마이너스 3 로그 2로 변형하는 것까지 알 수 있고. 여기서 좀 더 빠르게 가면, 좀 더 지름길로 가면 여기를 일부러 2 곱해. 8분의 10. 이래서 그냥 좀 더 빠르게 저렇게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성질들이 있었지. 그럼 이제 1. 요게 3로그 2. 그치? 자, 여기도 이제 들어가는 개념 간단하게 A, B 5분의 2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야, 뭐 대단한 걸 내가 수원 개념을 요구하지 않아.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중앙, 얘랑 가운데가 얘다 해서 파생되는 양옆에 더하면 가운데 2배다. 이거 쓰라는 얘기지. 따라서 지금 이대로라면 A 더하기 5분의 2가 가운데의 2배다. 요거 관계식 하나 준 겁니다. 됐지? 나머지는 뭐 다시 하던 대로. 총합이 1이다랑 이 식이랑 요거랑 연립해야 되는 거고. 그치? 가볍게 딱 이 정도. 그 다음 4개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 그러니까 등비 수열도 위처럼 만약에 이렇게 쪼로록 등비 수열이라 그러면 등비 중앙. 그래서 이제 이번엔 뭐야? 얘네 둘이 곱한 것이 가운데 거 제곱과 같다라는 이 기술도 있긴 있었어. 그지? 근데 지금은 공비도 알려줬기 때문에 그 기술보다는 그냥 이거가 더 낫지. 등비 수열의 뜻이 각 항이 곱하기 R씩 늘어나는 걸 등비 수열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첫째 항을 만약에 A라고 넣으면 둘째 항은 A에다가 이렇게 곱한 거라
이렇게 바꿨을 수 있고, 세 번째 항은 A에서 R 제곱 곱한 거라 이렇게 바꿨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다 통일해서 바꿔먹을 수가 있는 그 기술 쓰는 게 쟤는 훨씬 더 낫겠네. 됐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저기 P1을 일단 요 숫자 1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잠깐만 소문자 P라고 한다면, 저 세 개의 확률은 하나는 P, 하나는 PR, 잠깐. 공비를 알려줬잖아. 다시. 첫째 항은 P, 두 번째는 PR까지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P. 그럼 두 번째 항은 9분의 1P. 그럼 세 번째 항은 27분의 1P라고 준 거고. 얘가 지금 전체 확률 4개잖아. 얘네 더하면 1이다 라고 풀라는 얘기지. 이 정도. 됐지? 됐지? 얘는 당연히 자녀들이 이걸 보는 순간 위에 x가 0부터 100까지 순차적으로 잡히고 밑에 확률이 저거 딱 독립시행 계산이네. 너 이항분포구나.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건. 그지? 시행 횟수는 100회. 확률은 2분의 1이겠지. 됐냐? 됐지? 가끔 이렇게 나왔을 때 좀 잘 알아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래 뭐 설명하기엔 좋겠네. 봐. 이게 평균 구하는 행위가 결국은 어쨌든 평균을 지금 우리는 이항분포면 NP하고 공식으로 쓰지만, 평균 구하는 행위가 이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거잖아. 요 시그마를 잘 쳐다보면 이것은 하면서 기호로 딱 쓸 수가 있으시면 돼. 봐. 요게 확률 구하는 식이야. 맞아? 여기에 확률 구하는 식이야. 얘랑 곱해져 있는 요 놈. x가 아니라 제곱된 게 곱해져 있지. 그래서 내가 쓰면 어제 내가 여기 꼭 잘 쓰라 그랬지. 여기에 뭘 써야 돼? x야? 이걸 써야지. 제곱해 놓은 거랑 이 짓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얘는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제곱의 평균 구하란 얘기라고. 됐어? 그냥 잘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 정도의 차이야. 됐어? 이거는 그냥 한번 쫙 좀 잘 알아만 보면 그러니까 막 엄청 대단한 스킬을 요구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알아둘만 해. 그냥 또 너무 많이 쓰면 좀 그러니까 그냥 몇 개만 써볼게. 지금 요 이항분포. 여기 확률 구하는 식을 보면 이항분포는 뭐 어쨌든 독립시행 계산이라 빠르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그러니까 써보면 여기가 하나, 두 개만 써볼게. 잘 봐봐. 저 앞에 또 장난질 하나를 쳐놓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게 1, 여기가 2겠지. 자, 그리고 아까 이항 쓰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까 한 정규분포와 이항분포의 관계 있잖아. 그게 참 그거 없었으면 이거 다 계산해야 돼. 그지? 하여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다 x를 써놨어.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식에서 여기 이제 제곱이 없었다고 쳐. 그냥 x 곱하기 이거였다고 쳐봐. 그러니까 저 시그마를 전개해보자. 전개는 할 줄 알지? 0 넣기. 0 곱하기. 여기에 x에 0 들어간 게 이거잖아. 더하기. 다시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이거 맞지? 그지? 저기다 2 집어넣으면 이거 곱하기 이거 맞지? 그지? 그래서 제가 평균 구하는 식이 되는 거야. 근데 이놈은 여기가 2라는 제곱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랑 곱한 거야? 얘네랑 곱한 걸 거 아니야. 저기다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저기 앞에가 2 제곱되면서 맨 앞에가 4가 되잖아. 그게 얘 아니야, 얘. 그지? 그래서 지금 쟤는 x가 아니라 제곱시켜 놓은 걸로 이 평균 구하는 짓을 한 거기 때문에 쟤는 이걸 구하는 거다라고 했단 얘기야. 그지? 그리고 가끔씩 또 자네들을 골탕 먹이려고. 근데 오히려 신경도 안 쓰고 푸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여기를 1로 바꿔놔. 그럼 0이 원래는 빠짐없이 다 더해야 되잖아. 근데 저렇게 해도 딱히 달라지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왜? 0 들어갔을 땐 어차피 몇이야? 0이잖아. 없어도 돼. 상관없어.
됐냐? 그 정도 표현 잘 봐주시고. 그래서, 자네들 알죠? 요거 구하는 방법은 이제 분산 공식에서 나오는 거지. 따라서 NP로 여기 구하시고, NPQ로 얘 구하면 얘 구할 수 있는 형태. 됐지? 이 문제는, 진짜. 이 문제는 요 확률 구하는 식, 즉,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지. 확률 구하는 식을 그냥 아예 그냥 그 식 자체를 갖다 던져 놓은 건데, 요 식은 그냥 이렇게 표현해 놨을 뿐이라 위에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문제는 요게 여기에 그냥 들어간 거잖아. 그지? 어쨌든 확률이 지금 여기에 쫙 곱해져 있는 건데 앞에 이렇게 돼 있네. 자, 이거 잘 정리할 수 있겠어? 1000개. 크게 써볼게. 자, 색깔까지 구분해 줄게. 확률 구하는 식. 전개하면 이거지? 얘를 시그마까지 찢으면 맞지?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뭐라고? x제곱이랑 평균이랑 요거 한 거 빼기. 그럼 얘는 그냥 x랑 확률이랑 요거 한 거 끝. 이거 구하시오. 됐냐? 됐지? 선생님 이거 분산 아니에요? 아니야.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분산이라 이거는 그냥 하나씩 구하시면 됩니다. 자, 뒷장에 93쪽은 그래도 돼. 여기까지는 선 안 넘을 것 같아. 여기가 이제 저기 적분까지 써가지고 그 구하라는 건데, 넓이, 확률 구하라는 건데,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아닐 거야. 자, 여긴 넘어갈게. 오케이? 그러니까 그 확률 밀도함수 그 초반에 직선 그리는 거. 넓이가 확률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 그려서 자네들 막 이렇게 면적 구하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원래 예전에는 적분 쪽이랑 섞여 있어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막 이렇게 이차함수 던져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률 구하시오. 그럼 적분하고 그랬거든? 그거거든? 뭐, 거기까지는 됐어. 됐어. 여기가 이제 그나마 자네들 기준으로 따지면 가장 오래된 게 여기지. 그러니까 실은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실제로 통계가 사용되는 지점이 여기쯤부터 시작이라 그랬어. 즉 여기가 뭐 하는 곳? 우리가 실제로 뭔가 평균을 내거나 이런 조사를 할 때 조사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거야. 뭐 고양시 전체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한다 그랬지. 즉 모집단에 뭐 예를 들어 내가 맨날 예시 드는 거 키, 너네들 고등학생의 키라고 x를 놔봅시다. 그럼 분명히 우리 고양시 전체의 평균이라는 수치가 분명히 있을 거지. 분산도 있을 거고 표준 편차도 분명히 있을 거야. 실은 통계의 목적은 저거 구하는 게 목적이지. 그치? 통계의 최종 목표는 저걸 구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한 이론을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건데 모집단 그냥 이렇게 쓰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 제곱, 분산은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쓰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무슨 짓을 해? 표본을 추출해서 키 평균 내겠다고 고양시를 돌아다니면서 전 인원을 조사하기엔 너무 시간 및 비용 낭비라 대표로 몇 명을 추출하잖아. 이거를 표본을 뽑는다라고 하지. 그럼 여기에 표본들이 진짜 이렇게 번호로 구분할게. 두 번째 표본, 세 번째 표본 이런 식으로 표본들이 뽑힐 거야. 막 여기에서 나 대표로 뽑혀간 거야. 그지? 그 상태로 거기에서 평균을 내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지. 그지? 자, 일단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그냥 표본이 이런 거구나 대충 좀 이렇게 감 정도만 잡으면 되고 막 증명 이런 거는 어차피 안 된다 그랬지. 그치? 그냥 받아들이는 느낌이라 그래서 기억나? 표본 뽑을 때 어떻게 뽑는 거라 그랬냐? 일반적으로 표본 뽑으면 뭐라고? 랜덤인데 일반적으로 뽑는다 그러면 자네들 그러니까 이것도 실은 이거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간단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뽑혔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번 표본으로 뽑혔어. 그럼 너네들 생각이 이제 쟤는 안 뽑는 거잖아. 넌 이제 됐고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표본 뽑는 건 그 개념이 아니라 그랬지. 이론상 제가 여기 1번 표본으로 뽑혔는데 또 뽑힐 수 있다고. 즉 보관 추출로 표본을 뽑는다 그랬어. 이거는 왜요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 그냥 얘기해 줄 수는 있지. 왜 그러냐 하면
너네들 그 공 뽑는 거 할 때 아주 단순한 원리야. 이건 진짜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면 돼. 결국 문제 풀 때 하는 짓은 좀 달라, 그지? 그냥 너네들 공 뽑는 거 할 때, 제비뽑기? 여기서 공을 한 개 뽑는다 그랬을 때 소위 비복원 추출이라 그러지. 여기서 내가 당첨제비를 하나 뽑아서 들고 집에 갔어. 그럼 다음 사람 확률이 바뀌지, 그지? 근데 복원 추출을 해서 보고 아싸 하고 다시 넣고 가면은 확률이 계속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기 때문에 이 표본 뽑는 행위를 복원 추출로 한다라고 하는 거야. 됐냐? 됐지? 그리고 그래도 상관없는 게 제가 표본으로, 저 아저씨가 표본으로 2번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 엄청나게 낮을 거야. 아니 고양시 인구에서 너가 대표로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때 내가 예시 들었잖아. 고양시 인원 중에 100명을 공짜로 뭐랄까 최신 핸드폰을 준다 했을 때 뽑힐 것 같아? 뽑힐 것 같아? 뽑혀. 확률은 엄청 낮기 때문에 표본 뽑을 때 복원 추출 계산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크니까. 그래서 복원 추출로 여기에 똑같은 사람이 여러 번 뽑힐 수도 있다. 기억해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제 표본 관련 문제 풀 때, 자, 주머니에 0이 1, 2, 3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다. 이런 문제는 있잖아. 그랬을 때 알고는 있어야지. 2개 표본을 뽑으래. 근데 이렇게 뽑아도 된다고. 똑같은 거 2번 뽑아도 돼. 지금 말한 이유 때문에 표본을 뽑는 행위는 복원 추출이야. 똑같은 거 뽑아도 돼. 됐지? 그 정도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표본 뽑아서 뭐해? 얘네로 이제 대체해서 평균을 낼 거 아니야. 평균은 자네들이 알다시피 싸그리 더해서 머릿수로 나누면 평균이지. 이걸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 이 기호를 안 써. 이건 그냥 약속이라. 이렇게 쓰고 얘 자체가 표본 평균이라는 뜻이야. 빠르게 기호에 적응하셔야 될 거야. 이게 그냥 평균이 담겨 있어, 의미가. 됐어? 그래서 그 문제 풀 때 이거 구하는 식도 어느 정도 알아야 푸는 문제들 부교재에서 몇 번 풀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뭐 단순하잖아. 표본 평균을 구하는 원리는 당연히 여기 표본 머릿수만큼 뽑아서 다 더해서 나누기 머릿수 하는 거야. 그지? 뭐 공식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 따라서 이렇게 표본을 뽑게 되면 요 안에 표본 평균이 이렇게 존재해서 내가 이제 그림 그릴 때 맨날 이렇게 그리지. 그리고 당연히 여기 표본의 분산도 있겠지. 표본의 분산을 시그마가 아니라 소문자 S로 좀 많이 써줍니다. 표준 편차는 소문자 S로 써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됐나? 그 다음 다 외우고 있어? 그래서 이제 뭐해? 이 표본 평균으로 다시 평균을 내는 행위를 하지. 이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뭘 구하겠다는 얘기냐 하면 아까 고양시에서 키 평균 n명 뽑는다 그랬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n명이 뽑힐 수도 있고 다시 따르게도 뽑힐 수 있겠지. 뽑힐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야. 맞아? 그럼 그 뽑힌 경우마다 다 표본 평균이 있겠지. 여기 n명의 평균이 또 있을 거고 저기 평균이 있을 거고 저기 평균이 있을 거고 즉 이 표본 뽑아서 표본 평균을 낸 것들은 이론상 되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거를 다 다시 평균을 내겠다는 소리야. 됐냐? 자, 간단한 예시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키를 가지고 평균을 낸다고 쳐보자. 다 더해서 나누기 하면은 아마 평균값이 있겠지. 근데 자 이렇게 우리 셋이 평균을 재. 그걸 딱 써놔. 그 다음 이렇게 셋이 평균을 내서 딱 써놓고 다시 공유 셋 평균 이렇게 세 명씩 평균을 쫙 쓴 다음에 그거 다시 평균 내고 이 짓을 하겠다는 소리야. 이 짓을 왜 해요? 라고 하면 그냥 이론상 그래.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시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똑같이 나와. 신기하. 그러니까 너 머릿수가 너무 많은가? 그냥 우리 세 명만. 우리 키를 더해서 평균이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이거를 우리 둘이 평균 낸 거, 얘네 둘이 평균 낸 거, 나랑 얘랑 평균 낸 걸로 다시 평균을 내면 똑같아. 그래, 그냥. 알겠지? 그런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다? 외워야 되는 거지. 즉, 이 표본 평균으로 다시 평균을 내면
저기 써놓은 모평균과 똑같다 그랬고, 그치? 이거 딱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 건 이거지. 여기 있는 건 외워줘야 되는 거. 됐냐? 즉, 모 분산을 머릿수로 나눈 게 이 x바의 분산. 요거는 뭐 루트 씌운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됐냐? 그래서 얘네는 어쨌든 설명 뭐 이런 느낌으로 구하는 거다라고 말은 해주지만 결국 공식으로 외워줘야 되는 부분. 됐지? 그래서 외워야 되는 사항이 요게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미리 얘기를 해준 거야. 잘 열심히 외웠던 거 기억에 있지? 그지? 요 정도는 외워줘야 되고 매번 문제 풀 때마다 나 계속 이 그림 그릴 건 거 알지? 그지? 나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 그림 그리지? 그래서 여기가 들어간다면 저렇게 그려가면서 푸는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앞에도 천천히 한번 보자. 그러니까 아마 지금 내가 오늘 하려는 게 이렇게 여기 세 개 잠깐만 슬쩍 보려는 거야. 자, 그냥 함께 풀어봅시다. 다음 중 표본조사 그냥 상식선으로 생각을 최대한 해보란 얘기인데 표본조사가 적절한 거 골라라 이거거든. 뭐 같아? 그러니까 그냥 싸그리 다 조사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표본을 뽑아서 해도 되는 게 있는 거거든. 그냥 느낌상 뭐 같아?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 자동차 배터리 수명 재겠다고 전국을 다 뒤지면서 배터리 공장을 다 뒤지느냐? 아니면 그냥 골고루 뽑아서 자 이렇게 표본 뽑아서 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지. 그치? 맞아. 얘가 표본 조사가 적절해. 니은은? 니은도. 맞아. 디귿은?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니네 반 평균을 내겠다는데 대표로 3명만 뽑아가지고 평균 내면 그게 맞아? 아니지. 뭐 이제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도 표본을 뽑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그래도 한번 설명은 좀 해준 건데, 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2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임의 추출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비율을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뭐 4개면 얼마 안 되지만 졸라 많다고 생각해. 모집단 무려 4개나 있어.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서 크기라는 게 이제 표본의 크기. 이 크기가 2인 표본을 2개만 딱 뽑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은 요거라고. 됐냐? 표본 뽑는 방법, 임의 추출하는 경우의 수, 즉 이 4개 중에 다시 경우의 수야. 4개 중에 2개 뽑는 방법을 말하는 거야. 됐냐? 그래서 1번 복원 추출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자, 다시 1, 2, 3, 4 중에 2개의 표본을 뽑겠다고. 근데 복원으로 몇 가지? 여기에 뽑힐 수 있는 게 몇 명? 첫 번째 표본으로 뽑힐 수 있는 게 4명. 여기는 복원 추출이라 4명. 16개. 오랜만이라 그래. 그치? 그 다음 저 2번. 한 개씩 비복원. 저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따지면 중복이 빠지는 거야. 오랜만에 기호로 쓸까? 4P2가 되겠지. 됐냐? 됐지? 그래. 580번이 다시 한번 딱 표본 상황을 한 번 더 이해하기에 괜찮으니까 요거 한번 딱 해볼게요. 아마 내가 방학 때도 이거 예시 들어줬을 거야. 이 표를 없이. 나 요래 놓고 할게.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열심히 설명한 얘들아, 개념,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모집단에 모평균이 있고 모분산이 있고 모표준 편차가 있을 건데 표본을 뽑는 게 여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여기서 x바를 할 건데 아까 내가 막 이런 말 했잖아. 야, 근데 크기가 n인 표본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그지? 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크기 바를 뽑아가지고 이걸로 다시 평균을 낸 게 이거며 이게 모평균과 똑같다. 마찬가지로 그것의 분산 구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이제 외우라고, 이거 외워야 되는 게 맞긴 해. 외우라고 했단 말이지. 근데 아직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지거리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닿을 때 마지막 딱 설명하기 좋은 게 한번 해볼게. 자, 지금 1, 3, 5 모집단 일산에 총 인원이 3명이 있어. 졸라 많다 생각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2장을 복원 추출하겠다. 그냥 표본을 2개를 뽑겠다 생각해 주시면 돼. 크기가 2인 표본을 지금 뽑겠다고 선언했어. 됐냐? 됐지? 자, 그럼 싹 다 가능한 것 다 뽑아보자. 일단 아까 문제처럼 경우의 수로 1, 3, 5 중에 2개 뽑는 거 몇 가지야? 9가지. 이미 추출, 복원 추출 제가 또 뽑힐 수 있다 그랬어. 3가지 곱하기 3가지 9가지야. 9개겠지? 9개 다 써. 순서상처럼 쓸게. 1번이 2번 뽑힐 수도 있고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 1, 3 가능하고 1, 5가 뽑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 1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구분을 하는 개념이라고. 됐지? 왜요? 그럼 하면 그렇게 정한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총 가능한 표본이 9개나 있는 거 확인되지? 그지? 그지? 이거 말한 거야. 이렇게도 뽑을 수 있고 이렇게도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뽑을 수 있다고 말했잖아. 봐, 이런 식으로 표본은 원래 여러 개 나올 수 있다고 이론상으로. 그럼 여기서 내가 X바들을 막 밑에다 자, 여기도 X바가 있고 여기도 X바가 있고 여기도 X바가 있고 라고 했지. 그게 뭐게? 평균. 야, 평균 몇이야? 1 더하기 1 나누기 2 몇이야? 1. 1과 3의 평균은? 2. 1과 5의 평균은? 3. 이거는 지금 노란색으로 쓴 게 지금 다 표본 평균들. 얘네들. 됐지? 그럼 이게 뭔 짓 하겠다고? 요 노란 걸 다시 다 더해서 나누기 9 이렇게 평균 내겠다고. 그러니까 뭐하러 이런 짓거리 하나 싶지? 그냥 다 뒤에 이제 실전에서 쓰는 신뢰도 계산을 위한 이론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 됐지? 아, 뭐하러 이 짓 해요? 그냥 저거 3개 1, 3으로 평균 구하지, 그지? 그냥 이론상 뭘 배우고, 뭐 때문에 그냥 그러면 그래, 그냥. 그래서 요게 그 짓 하는 거고, 그 계산 결과는 뭐 평균과 똑같다 그래서 외워주긴 해야 돼. 이게 뭐라고? 요걸로 다시 분산 구하는 거. 됐냐? 이건 뭐라고? 이거 표준 편차. 됐냐? 그럼 이걸로 평균 내는 걸 진짜로 다 더해가지고 진짜 계산을 해도 되고 우리 이산 배운 사람들이잖아. 이걸 다시 X바로 이산확률 변수 표를 그려도 괜찮아. 자, X바가 가질 수 있는 거 뭐뭐 있어 지금 나온 숫자들. 1 나왔고 2, 3, 4, 5 나왔네. 자, 확률로 이쁘게 정리해보자. 1 나올 확률. 그렇지. 전체 9개 중에 하나만 9분의 1. 2 나올 확률은? 3이 나올 확률은? 여기가? 됐지? 그래서 이걸로 평균 내면 그게 얘라고. 됐지? 됐지? 이걸로 분산 구하면 그게 얘라고. 표준 편차 구하면 얘라고. 됐어? 됐지? 그리고 이건 이제 뒤에서 뭐 하는 말인데 X라는 어떠한 확률 변수가 모집단의 어떤 확률 변수가 이렇게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말이 있던 없던 지금 X바를 보면 하나의 일종의 성질 같은 거야. 요 X바라는 애를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나왔지. 야, 이거 그 그래프 잠깐만 한번 상상해 보면 아까 이항분포처럼 지금 보면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이렇게 찍히는 거 확인되지? 이게 지금 개수가 표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 그래프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정기분포를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너네들은 됐어. 문제에서 별말 없어도 X바를 구하는 행위를 했으면 이거 정기분포로 그래프 다시 그릴 수 있어. 됐지? 뭐 이해가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됐냐? 그래서 요 공식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 하는 건지 어느 정도 대충 기억이 돌아왔지. 그치? 사실 이 문제가 아까 밑에 지금처럼 방금 내가 한 것처럼 표 그리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밑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내가 문제가 모집단이 3개밖에 없었어.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이 9개 나왔거든. 모집단이 4개가 되면은 표본이 몇 개였어? 아까 16개였지. 그래서 결국은 아까처럼 표본 평균을 직접 구해가지고 표를 그려가지고 확률 구하는 그 행위는
이미 표본의 크기가 4나 4나 5 그냥 좀 적당히 커지면 그냥 또 마찬가지로 계산이 너무 불편해져. 그래서 아까 그 공식 외우라고 한 거야. 즉 이거 x 바로 평균을 내고 표본 평균 그러니까 읽을 때 요게 뭐라고 읽는다고? 요게 뭐라고? 요게 표본 이게 말은 참 어려워.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그지? 말은 참 어려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데 얘네들을 구할 땐 보통은 그냥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매번 아이고 씨. 간단해. 아까 전에 내가 직접 x바의 평균 구하는 거 방금 전에 보여줬잖아. 졸라 길지 과정이. 그래서 공식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잘 외워. 이거 구하래잖아. 근데 위에 보면 지금 모평균 이런 뭐야 다 줬네. 모분산 81. 그럼 뭐 얘는 9일 거고 다 줬잖아. 그럼 공식에 의해서 얘는 뭐랑 똑같다고? 그냥 30. 얘는 표본의 크기가 이게 아까 그 n 값이야. 9개의 표본을 뽑겠대지. 9분의 모분산. 얘는 뭐 그냥 여기에 루트 씌운 느낌이라 보시면 되고. 이건 외워야 되는 부분. 여기 나와 있다. 이게 모평균이지. 60이랑 똑같을 거야. 이건 크기 어딨어? 야, 어딨냐? 아, 여기 있구나. 크기가 16이네. n분의 모분산 8864. 그러니까 4. 얘는 그냥 보너스로 요거에 루트 씌워주면 되고. 그렇지. 외워줘야 되는 부분. 자, 마지막. 그래서 다음 시간에 뒤에 유형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딱 요 정도까지만. 뒤에 뭐 더 미리 예습해와도 말리진 않을게. 근데 그 전에 앞에는 좀 앞에부터 다 풀어. 앞에부터. 뭐 자꾸 빵꾸내가지고 오고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중간에 생략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구할지를 한번 쭉 해볼게. 그래서 여기부터 잘 따라 하시면 돼. 일단 문제를 읽다가 표본 뽑겠단 말이 보인 순간 바로 그림부터 박아. 모집단에서 표본 뽑는 짓을 하는 문제구나. 처음에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을 때 내가 그려가면서 푸는 거 연습 이거라도 잘 따라하라 그랬지. 알고 있는 거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잘 옮겨 적어. 그 다음 크기가 25인 표본. 그러니까 여기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뽑겠다 그랬네. 그럼 그 순간 잠깐 문제 보지도 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 25명의 평균 있을 거고 내가 공식으로 외우라고 한 요 3개 이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시 옆에다가 써. 그래서 여기 작성은 공식 외운 대로 이거는 n과 똑같고 요거는 25분의 100 그치? 일단 쓸게. 25분의 계산하면 4. 딱 여기까지가 표본 뽑는 문제 풀 때마다 기본 조건으로 매번 문제 풀 때 써주시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슬슬 막 얘는 많이 필요 없는데 슬슬 알아서 조금씩 컷하면서 생략하면서 푸는데 처음에 천천히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이해라기보다는 과정이지 그지? 과정을 이렇게 느끼면서 풀려면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잘 봐. 자, 이렇게 표본을 구해라고 말은 다 떠들어 놓고 근데 그냥 정작 갑자기 구하라는 건 뭐 예를 들면 갑자기 그러니까 기껏 이 짓을 해놨는데 문제에서 예를 물어볼 수도 있어. 뭐에 주목해야 돼? 여기 x의 확률을 물어볼 때도 있어. 그럼 자네들은 뭐야 요게 기본 x였잖아. 이걸로 x 그림을 그려서 저 확률을 그러니까 버전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표준편차 10.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힘들게 이 짓을 해놨지만 물어본 게 이거잖아. 302부터 304까지 하던 대로.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 x바가 이렇게 될 확률을 물어봤지. 그럼 님들은 x바의 분포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
근데 내가 X반 아까 보여줬지만 얘는 그냥 웬만한 상황에서 다 정기분포 다른 다라고 했지, 그지? 그냥 그렇구나 해. 모르겠으면. 그려. 다만 요 놈의 평균과 분산은 이제 얘네를 보고 이게 X바의 평균이잖아. 분산이 다르지, 분산 요게 다르지, 요게. 즉 여기 표준 편차가 2. 맞아? 딱 얘랑 차이점이 여기가 다를 거야, 여기가. 그지? 하여간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으면 그거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서 302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후부터는 정기분포를 그릴 때 확률 변수가 x도 있는데 x바라는 애도 등장하기 때문에 이 정기분포 그래프가 두 종류가 있어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맞는 것만 잘 갖다 그리시면 돼. 이거 물어봤는데 여기다가 구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x로 물어봤는데 여기다 구하고 있지 않나. 그 짓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얘를 또 z에 옮겨서 뭐 해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하던 거랑 똑같고. 됐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끝이야. 그래서 요거도 이제 지금 해준 것처럼 천천히 잘 파악하고 이미 추출한 크기 표자만 보이면 바로 저짓하면 됐어. 그래서 한번 천천히 잘 연습해 와봐. 알겠지? 네, 여기까지.